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산된 금액은 5,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월에 내 실순수익은 3,200만 원 정도 되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벨리그룹 힘찬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는 게 힘들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좋은 정보를 영상에 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오늘도 좋은 정보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셀링 5년차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나? 정산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정확히 제품 판매한 건수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지금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시고 특히 이 정산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정산된 금액이 맞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확히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산된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의 스토어에 정산액을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월별로 월말 정산을 하는지 저 혼자 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저의 노하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셀러들 중에 이렇게 월말 정산을 해서 실제로 지금 내가 정확히 정산을 받고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이제 시작하시는 셀러분들부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네이버는 간편합니다. 네이버에는 빠른 정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보다 네이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4가지 스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먼저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와요. 두 번째 스텝, 저희는 그 주문을 확인을 하고 고객한테 배송을 합니다. 세 번째 스텝, 고객께서 구매 확정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 스텝, 구매 확정된 이후에 플러스 1일, 영업일 기준 1일이에요. 주말을 포함 안 합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뒤에 저희한테 정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판매자로 생활을 하지만 소비자로서 이거 구매 확정 눌러야겠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없으실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저희 고객님들도 웬만하면 구매 확정 버튼을 안 눌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7일 뒤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일 뒤에 네이버는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편이죠. 네이버는 한 번에 모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돈의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쿠팡의 문제입니다. 쿠팡은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해주는 기간으로부터 정산일까지 다 합치면 짧게는 19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쿠팡의 정산의 기준은요, 상품의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부터 매출을 인식을 하여 정산을 해주고 있어요. 구매자가 직접 구매 확정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구매 확정으로 바뀌지만 보통 구매자는 직접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송 완료 후 7일 후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산된 금액은 상품 판매액의 총액에서 쿠팡이 부과하는 수수료 그리고 반품된 상품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광고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광고비까지 제외를 하여 사용을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저희 전편에 어떻게 수수료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내 제품의 수수료율이 몇 %인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산 주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쿠팡의 정산 주기 유형은 주정산, 월정산 그리고 빠른 정산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주정산 또는 월정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쿠팡이 입점을 한다면 기본값은 주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산 주기는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요, 지금 화면에 쿠팡 윙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판매자 정보 그리고 추가 판매자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 후 주정산인지 이제 월정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정산 방법은 월정산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주정산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쩔 때 월정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쿠팡의 주정산은 주 1회 정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차, 2차에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미지 하나 띄워드릴게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가 확정된 매출 금액에서 쿠팡 판매자 수수료를 제외하면 정산 대상액이 계산되는데요. 정산 대상액의 70%는 일요일 기준으로 15일 영업일 후에 1차 정산을 해줍니다. 쉬는 날을 제외하고 15일 후에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이버는 1일 후에 정산을 해주는데 쿠팡은 15일 후에 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다 다음 달 1일에 정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70%는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일주일치의 30%가 아니라 한 달치의 30%는 이 월 1일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산
주기가 60일까지 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정산은 주 단위로 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의 빠른 순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적합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조금 유지되신 셀러라면 저는 주정산을 안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월정산이에요. 왜 월정산을 추천드리는지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월정산은 한 달에 구매 확정된 매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음 달 15일 영업일 후에 월에 대한 100%를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월정산을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자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금이 묶인 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저는 주정산도 해보고 월정산도 해본 셀러로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주정산이고 이 주정산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주정산으로도 어떻게 타이트하게 내가 얼마 벌고 얼마를 못 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를 들어 위에 사진과 같이 1월 중에 발생한 모든 매출 금액을 다음 달 15일 영업일 이후인 2월 23일에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업일은 빨간 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빨간 날은 2월 1일, 2월 2일을 제외하고 15일 영업일을 세면 2월 23일 수요일 날 정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도 좋은 정책이 나왔어요. 뭐냐면 2024년 1월부터 나왔는데 이 쿠팡을 사람들이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쿠팡 정산이 너무 느리다, 이럴 거면 안 한다 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쿠팡의 빠른 정산을 오픈을 했습니다. 전날 구매 확정된 매출 금액의 90%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셀러월렛 빠른 정산 서비스인데요. 하나카드에서 이제 쿠팡 셀러 체크카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따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품 구매용으로 자금 순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 거예요. 거기에 맞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타사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저는 쿠팡 셀러 체크카드 하나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정산이 됐는데 교환이나 반품이 발생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환 완료가 되는 날이 중요합니다. 구매 확정이 되기 전에 교환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정산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 확정 이후에 교환이 완료된다면 교환 완료일 7일 후로 구매 확정이 미뤄져 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까지 또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반품이 발생한다면 정산되는 금액은 없으나 배송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 억울한 바인데요. 이 쿠팡의 정책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을 받기 전에 저희가 물건을 먼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돈맥경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쿠팡 정산 주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이 시트를 활용을 해서 꼭 월 말마다 30분씩 투자를 해서 본인이 얼마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판매 개수와 광고비 소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여기 저의 표를 보시면 판매 개수가 있고 광고 판매 개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쿠팡 광고를 진행을 하고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해요. 이제 광고로 판매된 제품의 개수를 따로 적고요. 그리고 자연 유입으로 판매된 개수를 따로 적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쿠팡 윙에서 판매자 통계를 들어옵니다. 그럼 하단에 보시면 몇 개가 팔렸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광고 판매 더하기 일반 판매, 쿠팡 윙 판매가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분하려면 저희는 쿠팡 광고자의 센터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몇 개씩 팔리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판매 개수에서 광고 판매자 개수를 빼면 나머지는 실제 자연유입 판매 개수가 되겠죠. 이걸 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이제 거기에 사용된 광고비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드는 광고비는 쿠팡 광고비입니다. 쿠팡 광고비라고 썼을 때 저희가 수식을 다 달아놨어요. 수식을 달아놓은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게, 또 순수익은 얼마인지, 왜냐면 제품 원가가 있죠. 제품 원가가 있기 때문에 순수익은 얼마인지,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이제 외부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스타 체험단이라든지 블로그 체험단에게 이제 제품 제공을 해주는 비용을 모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로아이는 순수익 대비 저희의 비율이에요. 실순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은 많이 드는데 안 팔리는 제품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판매 개수로 2개가 팔렸는데 결국 마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5만원이 손해네? 그럼 이 제품은 저는 빨간색 색칠을 해줍니다.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광고 효율을 수정해야 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제품이구나. 반대로 똑같죠? 아, 얘는 마이너스 3개면 반품이 3개가 당했네. 아, 이건 상품 품질이 안 좋은 거구나. 얘는 이 제품으로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네요. 그러면 아, 이 제품은 지금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색칠을 매주 해줘요. 그러면 잘 된 제품들은 이제 잘 된 이유를 찾고요. 안 된 제품들은 왜 이게 안 됐지? 어떻게 전환율을 높이지? 어떻게 클릭률을 높이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월요일에 기획을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왜 내 제품은 안 팔리지? 왜 잘 팔리는지 일주일마다 쭉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쭉 체크를 하면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약 400만 원 정도 벌었구나. 순수익이 마케팅 비용을 다 빼고도 400만 원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매출은 2100만 원을 찍었는데 실순수익은 4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번 주에 광고비 다 빼고 부가세 다 빼고 쿠팡 수수료 다 빼고 실순수익이 4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9월 첫 주뿐만 아니라 9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쭉 쌓일 거예요. 그쵸? 저는 이거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이 잘 팔린다고 안주할 수 없는 게 지금 온라인 시장이에요.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럼 그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굉장히 잘 팔던 제품이 이번 달에는 안 팔리는 경우,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디벨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저희 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별로 매출 관리를 했으면 월말 정산을 할 겁니다. 월말 정산은 저희가 실제로 주별 매출 관리에서 찍힌 매출은 이렇대요. 2천만 원 찍혔다 해서 4주 다음에 8천만 원이 찍혔다고 해볼게요. 8천만 원이 찍혔는데 실제로 내가 정산이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월별로 이거 5개만 적어줍니다. 그러면 구분을 하기가 편해요. 이 전에 주별 매출 관리에는 없는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 외부 마케팅 비용과 제품비는 저희 재고장부에 들어가 보시면 원가를 입력해 놓는 칸이 있어요. 저희 제품별로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판매가를 정해 놓으면 하나당 마진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주별로 매출 관리에서 얼마의 매출이 나왔다, 그리고 순수익이 얼마다 했을 때 그 실제 순수익이 비슷한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정산관리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 정산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일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8월 1일부터 이제 8월 30일까지 검색을 해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산된 금액은 5,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매출은 그러면 한 6천, 7천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 5,800만 원이 나왔구나. 그럼 이거를 저는 8월 달에는 5,8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쿠팡에는 정산 금액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쿠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산 현황에 들어가시면 일반 윙의 정산 현황이에요. 저희는 기준일을 정산일이 아니라 구매 확정일로 해주신 다음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로 해주는 거예요. 날짜를 설정하고 쭉 봤을 때 쿠팡 윙에서는 제가 정산을 받는 금액이 8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희 장부에 들어와서 이제 쿠팡의 첫 번째는 880만 원이 되고요. 저희는 로켓그로스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로켓그로스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산에 로켓그로스 정산 현황에 들어오셔서요. 매출 인식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면 로켓그로스에서 정산을 받는 금액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제가 미리 더해놨는데요. 거기에 880만 원을 더하면 총 제가 정산받을 금액이 4,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네이버는 외부 마케팅 비용을 안 뺀 금액이 5,800만 원 정산을 받는 거고 쿠팡에는 광고비를 1,500만 원 정도 한 달에 썼어요. 약 13%, 5% 사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광고비를 제외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네이버 정산은 광고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 외부 마케팅을 다 했다 해서 6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품비가 얼마가 나왔나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면 8월에 내 실순수익은 3,2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보면 1억 5천 정도의 순수익이 5,500이 찍히는데 5,500이 아니라 광고비를 모두 제외하겠죠. 제외한다면 3,500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산 금액에서 외부 비용을 빼면 남은 금액은 3,200만 원인데 실제로 시트상으로 저희가 주별 매출 관리를 했을 때 순수익은 3,500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8월 한 달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9월에도 해보고 10월에도 해보고 11월, 12월에도 해보고 처음 하실 때부터 이걸 쭉 쌓아 놓으시면 이 실순수익 합계가 같아야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순수익 합계가 대략적으로 맞아야 나는 정산을 잘 받고 있구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어디선가 빵꾸가 난 겁니다. 그 빵꾸가 난 금액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들고 정산된 것 중에 특히 문제가 많은 게 뭐였냐면 보류된 금액이었어요. 반품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보류된 금액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정산 확인서를 작성해라 하면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선가 정산이 안 되고 있는가를 꼭 디테일하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야 대표님들께서도 아, 내가 이번 달에는 정산이 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영상에는 담지 못했어도 이 주문관리 장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저만 쓰는 일별 주문관리 장부거든요. 이걸 미리 작성을 해주셔야 나중에 세금 관리할 때도 훨씬 간편합니다. 수수료, 부가세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부가세, 종소세 다 빼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고 일주일별로 광고 효율을 체크를 해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광고 효율이 안 좋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디벨롭 해야겠다. 아, 얘는 뭐 AI 광고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일주일별로 관리를 하고 또 월말이 되면 한 번씩 내가 지금 정상 금액 한번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들어온 순수익과 그리고 실순수익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고 솔직히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쌓여있는 재고들 체크해야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산되는 금액이 잘 나오고 있는 건지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으실 대표님 한 분씩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주문 관리 장부를 관리하는지 이 무료로 다 가능하거든요. 샵마인이나 다른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거 부가적으로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에 좋아요 100개가 넘는다면 제가 주문 장부 관리하는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매출이 높으면 높으실수록 이제 시작하시면 시작하시는 초보 셀러일수록 정산이 잘 되고 있는지 월별로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